고향 친구 B에게 이 집을 사는 게 어떨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쳤냐? 이런 썩은 구축 아파트를 1억을 넘게 주고 산다고?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위험한 행동 단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A와 B의 가상 스토리를 통해 아파트를 살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공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파트 스터디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57%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부터 금리를 계속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 주공 4단지 1991년식인 이 아파트 16평도 서울 상승 구간인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7개월 만에 150%가 상승을 합니다. 거의 폭등 수준이죠.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0년부터 2014년 초까지 약 4년간 하락이 계속됩니다. 창동주공 4단지 16평도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008년 약 1억 6천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2014년 초까지 이 아파트도 계속 하락을 합니다. 2016년 3월 이 아파트 16평 전세를 알아보던 무주택자 A씨, 전세가가 1억 2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1억 4천5백만 원. 뭐지? 전세 가격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네? A씨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울에 올라와 전세를 살던 고향 친구 B에게 이 집을 사는 게 어떨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쳤냐? 이런 썩은 구축 아파트를 1억을 넘게 주고 산다고? A는 고향 친구 B에게 핀잔만 듣게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던 A씨는 2016년 3월 1억 4,300만 원에 이 아파트 16평을 매수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4년에서 15년 바닥을 다지고 2016년 말부터 상승을 시작하면서 이 아파트도 서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8년 9월에 16평이 3억 1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A가 산 가격보다 1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A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 B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배가 조금씩 아파옵니다. 2020년 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됩니다. 한국 정부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립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영끌, 패닉바잉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A가 샀던 16평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2021년 1월 3억 7,600, 21년 3월 4억 6,800, 2개월 사이에 약 1억이 오릅니다. 친구 B는 뉴스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정말 벼락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난 B는 근처 부동산에 들러봅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곧 5억대로 갈 거라고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B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5억 4,300만 원의 실거래가 찍힙니다. 앞자리가 바뀐 거죠. 심지어 2층인데. B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평소에는 단점만 보이던 이 아파트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니 더 좋아 보이고 더 사고 싶어집니다. 집값이 상승하니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B는 6억에 이 아파트 16평 구축을 매수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친구 A보다 4억 이상을 더 주고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듬해 날벼락이 내립니다. 2022년부터 금리 폭등이 시작됩니다. 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B가 6억에 매수하고 1년이 지난 2022년 9월 3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찍히더니 3개월 뒤인 12월에 3억 2천만 원 거래가 찍힙니다. B가 산 가격에서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B는 이 집을 사면서
부모님의 도움과 저축했던 돈을 모아서 3억 정도를 넣어서 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저축한 돈의 80%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 힘든 건 금리 폭등으로 인해 매달 대출 상환액이 47% 정도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B는 요즘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현재 이 아파트 16평의 시세는 3억 6,500만 원. 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A는 아직도 마음이 편합니다. 친구 B는 도대체 무엇을 가장 잘못한 것일까? 가격이 쌀 때 사지 않고 가격이 비쌀 때 추격 매수를 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하던 저점에서 단기간에 2배 이상이 올랐을 경우 B는 이 아파트가 이미 싸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가격이 비쌀 때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도곡 렉슬 아파트. 누군가가 2006년 꼭지인 15억에 산 후 원금을 회복하는데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좋은 아파트던 덜 좋은 아파트던 비쌀 때 사는 것 가장 바보 같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파트가 살 때와 비쌀 때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끌, 패닉바잉 이런 말들이 뉴스에 계속 나올 때는 아파트가 비쌀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다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볼 때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아파트를 산다고?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30% 이내일 때, 이럴 때가 아파트가 비싸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이 B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싸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스터디였습니다.